반갑습니다. 여러분. 타경환입니다. 2021년도 3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로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심도 있는 부분은 향후에 도서나 풀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풀이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31번부터 조사반문은 2를 보내고 있던데 A형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회 현상을 측정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없을 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가질 수 있다. 타당도는 있으나 신뢰도는 없을 수 있다. 신뢰도는 있으나 타당도는 없을 수 있다. 라고 나타나는데, 이거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타당도와 신뢰도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타당도, 신뢰도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높죠. 신뢰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낮고요. 나머지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없앨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고, 신뢰도는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3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신뢰도는 있으나 타당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항이 조금 애매하게 출제되긴 했지만 3번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선 맞춘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를 안다면 푸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모르신다면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역시 좀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표본의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나오는데요. 표본의 분포, 모집단의 분포는 우리가 일반적 분포를 살펴보는 거고요. 표집의 분포, 표집 틀의 분포는 표집 리스트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표집 방법이죠. 표집 방법.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33번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집이라는 방법 용어보다는 표본 추출법이라고 고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본 추출 확률. 자, 논리절을 사면서 필요에 따라서 표본 추출 확률을 달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층하, 개통, 집납, 가중, 표집이란다 다 모두 기본적으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될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표본 추출 확률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중 표본 추출 방법, 가중 표준에서 비확률의 비비례 층합 표본 추출 방법도 있고요. 해당되는 가중치를 좀 부여를 해서, 근데 여기선 비비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비례 층합 표본 추출 방법 혹은 내만 추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중 표본 추출 방법, 내만 추출 방법,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만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4번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애매한, 맞추기가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 연구 적합한 건 아니죠. 구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맞춰주셔야 되겠죠. 4번이라는 것을 이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 전의 단계이다. 관찰 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 한 가지 조작적 정의를 갖는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적인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조작적 정의만 갖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드렸습니다. 다수의 하나의 개념에서 다수의 조작적 정의를 갖는다.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건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단이다. 그러면 얘는 비율 척도가 되겠죠. 이것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을 잴 때마다 항상 실제와 다르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면 이 체중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풀었던 것은 제가 4번을 선택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틀렸는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용수철이 고장 났다는 체중계가 있고요. 체중을 잴 때마다 항상 실제와 다르게 나온다면, 항상 다르게만 나온다면, 요거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다르게 나온다면. 하지만 여기서 일정하게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조금 잘못 나와요. 조금 깔끔하진 않은데, 항상 다르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면 일정한 패턴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패턴 있게 나오지만 실제 참값하고는 좀 동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참값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도는 낮은 것이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신뢰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신뢰도는 매우 높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해당하는 부분이 신뢰도는 낮고 이 부분을 안 읽어서 초기에는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요거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니까 해당되는 참값에는 근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방법론은 체중을 하기 위해서 체중계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되는 그 도구라고 하더라도 참값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도는 낮고요. 하지만 일정한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신뢰도는 높다. 신뢰도는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든 해당 부분을 좀 보정 작업만 한다면 방법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보정 작업만 일부러 하게 된다면 타당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일부 수험생분들이 이걸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라고 가정하라면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거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타당도가 낮은데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원칙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타당도와 신뢰도의 부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후에 제가 다른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게 아마 4번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잘못 풀이한 거라고 다시 한번 양해해 좀 말씀드리고요. 3번이 맞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하다 보니까 틀렸던 부분이 있었네요. 네, 이거를 보완해서 추가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반분법, 내용검사법, 검사재검사, 복수양식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8번도 그냥 맞춰주셔야 되죠. 내용검사라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방법인데요. 내용검사법 쪽은 어디서 들어봐? 내용검사법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검사법이니까요. 자,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검사재검사,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이 있었죠. 이거는 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보가더스 척도인데요. 사회적 거리 척도 측정으로 사회적 거리 측정 보가더스입니다. 보가더스 11개 해당된 9개라고 말씀드렸죠. 9개 간격으로 실제로 구하는 것들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가더스는 7개로 되어 있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보가더스는 7개로서 결혼해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국민, 방문객, 그 다음에 추박. 그래서 7개로만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조금씩 까먹어요. 네,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예비조사가 되겠죠. 네.
집단 간 거리 측정에서 추정적인 가치에도 되고요. 신뢰도 측정성에서 양분법이나 복수양식법에 대해서 효과적이다라고 나오는데요. 보고서는 신뢰도 측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은 요 방법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해당하는 집단 간 거리 측정이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사회적 거리 측정 도구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거 문제도 이거 진짜 이것도 조금 지문 자체가 이건 맞긴 맞는데 신뢰도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적용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데 이건 예전이라 그랬지. 요즘 들어서는 이 해당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척도가 현실적으로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리적인 측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파트 2 해당되는 두 번째가 조금 많은 문제가 조금 그렇게 출제된 것들이 많이 있군요. 측정 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입니다. 타당도에서는 내용 타당도, 액면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타당도에서는 우선 설계상의 타당도가 측정상의 타당도, 측정상의 타당도라고 봐야 돼요. 우선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크게 구분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구성 개념, 우선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 경험 타당도죠. 해당되는 부분이 경험적으로 검증이 용이하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성 개념 타당도죠. 해당 부분은 예측적 타당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에는 뭐가 있나요? 예측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도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건 현재 시점, 이건 미래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번은 2번이 될 것입니다. 40번은 2번은 요거는 맞춰주셔야 되는 지문이 됩니다. 리커트 척도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중치 부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해서 반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내적 일관성 분석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계속 갑니다.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이행하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의 인자 분석, 요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반분법과 내적 일관성 분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원래 내적 일관성이라는 것이 반분법에 확장하는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불만족은 1, 매우 만족은 5라고 가중치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이 가장 틀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요겁니다. 성인에 대한 것을 청소년에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요? 해당한 네. 해당 고정반응, 무작위 오류, 사회적 차이, 사회적 바람직성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요거는 개별적인 문화적인 부분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도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타당도에 대해서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측정 목적이 다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무작위는 오류는 무조건 발생을 하고 사회적 바람직성 이거는 동등하게 발생을 합니다.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문화적 해당되는 또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다. 또래 문화에 해당되는 문화적 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측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42번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맞추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왜냐하면 요거는 확실히 제외가 되는데 고정 반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원래는 문화적 차이가 맞긴 하지만 맞추기는 조금 어려우셨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갈게요. 43번입니다. 측정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조금 혼란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죠. 측정이라는 것은 값을 얻어내는 과정들, 수치화로 만드는 과정들을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경험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 그렇죠?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 그다음에 측정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기응, 니은, 니을은 확실합니다. 네, 기응, 니은, 니을은 확실하고 이게 조금 문항을 보니까 저도 초기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질적인 속성을 양적인 속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작업이다 라고 나오는데 원래 질적인 내용을 양적인 척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질적으로 이미 수집된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건 안 됩니다. 이미 수집된 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측정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속성이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측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양적인 속성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변환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양적인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변환은 안 됩니다. 변환. 즉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이미 질적인 속성으로 수집된 것을 23세, 45세처럼 이렇게 변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집된 거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연령대를 우리는 이번에 만 나이로 다시 한번 양적인 속성으로 바꿔보겠다. 이것을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인 자료를 좀 더 양적인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측정의 도구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변환하고 개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가장 측정의 도구가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저도 여기 때문에 좀 헷갈렸다는 점, 좀 오해가 있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전환하는 과정이라면 맞다. 하지만 변환은 안 됩니다. 변환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읒 네 개가 모두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불법 체류자를 개성으로 계속 소개받는 거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이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지문이 될 것 같아요. 자, 불포함 오류입니다. 해당되는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일부가 연결되지 않거나 거부됐을 때 면접이나 가정에서 양자 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정확한 응답이나 잘못 기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적합한 거는 이겁니다. 표본 조사를 할 때 체계가 완벽하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이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를 할 때 모집단과 해당하는 부분의 표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발생하는 오류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외가 될 수도 있고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누락이 된 거와 불포함 오류라는 거, 원래는 불포함 오류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불포함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포함 오류라는 것은 누락이 된 거 혹은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해당되는 것보다 너무 큰 경우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선 중복인 경우는 불포함 오류가 아니에요. 중복을 제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불포함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표본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복은 해당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포함 오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내포되는 건 아닙니다. 표본 프레임의 문제죠. 그런 경우는 일단 해당되는 부분은 표본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다. 다음 것처럼 좀 고쳐볼게요.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체계가 모집단과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다. 이렇게 조금 문구를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도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46번부터는)
다음 풀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문제풀이 간략하게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은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